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롱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11회, 그래서 2020년도 만년고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뭐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지금 A에서 C를 거쳤다가 거기 상태에서 B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얘는 8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의 플러스 1의 정의역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정의역은요, 루트 안에 있는 루트식이죠. 결국적으로 무리식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원래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같다 표시를 붙이지 않는 건 분모가 0이 되면 아니까 0보다 커요. 그럼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3번 문제입니다. x-4분의 x-3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16분 x제곱 마이너스 9를 간단히 하면 그건 뭐야? 앞에 있는 거 x-4분의 x-3 놔둘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때 얘를 인수분해 해주니까 x 플러스 3 x-3분의 이때 x 플러스 4 x-4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얘가 약분해 주니까 x-4 x- 약분 x-3 x-3 약분해 주겠네.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 나오니까 그럼 밑에 답은 결국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 함수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f1은 11이고 f 인버스 3은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했어. 그럼 뭐야? 결국 얘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마이너스 1은 3일 때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지. 그럼 점좌표 2개 알려준 1,11과 그 다음에 점좌표 마이너스 1,3을 지나가는 fx 1차 함수식을 찾으세요. 그럼 결국 기울기부터 구하니까 x값이 1에서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하는 건 마이너스 2만큼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1에서 3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8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때 기울기는 4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이때 fx는 4x 거기에 지금 1,11 지나가면 되니까 4가 11이 되려면 이게 플러스 7이요. 이렇게 해주는 fx식 완성이요. 그럼 이때 a 값은 기울기랬으니까 4고 이때 b 값은 7이요. 이렇게 되니까 a-b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이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우리가 주사위 눈에서의 합이라는 거는 일일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럼 4의 배수는 4가 나오는 경우와 8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12가 나오는 경우를 순서상으로 일일이 다 쓰셔야겠죠. 그럼 4가 나오는 건 1,3 그리고 2,2 그리고 3,1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두 번째 8이 나오는 건 2,6 그 다음에 3,5 4,4 5,3 6,2 이렇게 써서 5가지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건 6,6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해주니까 결국 얘는 9가지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결국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가 정의역이고 이때 실수 전체의 집합이 공역이라 할 때 이때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의 치역의 모든 원수의 합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결국 하나씩 다 구해보면 f-2 값부터 함수값을 다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였을 땐 4 플러스 1이니까 5 그리고 f-1이었을 때 이때 얘는 지금 1 플러스 1이니까 2 그리고 f0은 0 집어넣었을 때 1 F1은 다시 2 그리고 F2는 5가 나왔고 F3 값은 결국 10이 나왔네. 그럼 이때 얘 치역들은 이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5, 2, 1 그리고 2, 5는 겹치니까 한 번만 쓸 거라서 10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얘네를 지금 다 더하세요 라는 거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0을 하자. 그럼 얘는 지금 18 이렇게 나오는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fx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인데 이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에서 f48까지 계산해주세요. 그럼 뭐야? fx를 일단 유리화부터 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fx를 유리화를 하니까 분모에 지금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주자 라고 얘기를 해줄 거니, 그럼 이때 분모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죠. 그럼 뭐야, 분모는 계산했을 때 1이 되니까 얘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가 돼서 이제부터 f1부터 쓰면 f1이라는 값은 1이 들어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더하기 f2를 써보니까 이때 얘는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시겠지. f3 값은 3을 집어넣으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거를 어차피 점점점으로 했다라는 건 규칙성을 잡아라 라는 거니까 점점점, 그러면 f48을 찾아주니,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여기서 보니까 계산을 할 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더해지면 0이 될 거고, 그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도 더해져서 0이 되는데, 이때 뭐야,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0,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0이니까 그럼 루트 4는 한 칸, 두 칸 떨어진 얘랑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최종 결국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루트 49는 7이니까 그럼 얘를 계산해 주세요. 그럼 6이요.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어 달리기에 참가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이때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특정한 애들 세워달라는 거잖아. 말 그대로 남학생 애들을 먼저 이렇게 세울 거고, 그럼 남학생 2명을 세우면 나머지 애들 지금 5명을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첫 번째 뭐 한다고, 남학생 세우는 방법이 결국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자 4p2 써질 거고, 그럼 두 번째 나머지 5명을 줄 세우겠다. 그럼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4p2는 4, 32가 될 거고 5팩토리얼은 120이요. 그럼 얘랑 곱해주면 1442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5개의 문자 WATER에 대해서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은요 라고 있어요. 그럼 뭐야, 자음과 모음을 먼저 구분을 지어 놓을 건데, 자음과 모음에서 모음은 A, E, I, O유니까 A와 E가 모음, 그럼 나머지 W, T, R 얘가 지금 자음이겠죠. 근데 이때 얘네가 교대로 쓰려면 결국은 자음이 3개, 모음이 2개니까 결국 자음이 있었을 때 이때 이 사이에 지금 모음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자음을 먼저 세우는 방법은 팩토리얼, 거기에 두 번째 여기 모음이 들어가는 방법은 2팩토리얼. 그럼 결국 얘랑 곱해주니까 3팩은 6이고 2팩토리얼은 2니까 얘랑 곱해주면 12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평행한 선분을 각각 4개, 5개를 그었을 때 이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은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결국은 가로선 2개를 골라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세로선 2개를 골라주겠어요. 이렇게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이걸 골라주자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니까 가로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때 이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실 거고, 거기에 곱하기 세로선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 2개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6 컨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거기에 곱하기 2, 7 컨비네이션 1은 7 곱하기 6 이렇게 쓰여질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3 그리고 여기도 지금 3 약분하니까 5, 3, 15에 거기에 곱하기 21을 하지요. 그럼 21 곱하기 지금 15를 하니까 5, 101, 2 그러면 얘는 지금 315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X, Y,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때 A의 뜻은 점인데 이때 이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럼 B라는 것도 점인데 어떤 점이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결국 뭐야, 얘랑의 지금 상황에서 NA 교집합 B가 2라는 건 결국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을 찾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교점 상황은 뭐 한다? 우리 항상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나머지 수식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볼 건데, 이때 무리함수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럼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지금 시작점이 2분의 3, 0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3, 0 여기가 지금 시작점에서,
거기에서 지금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겠네. 그럼 얘는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되었구나. 근데 그때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이 직선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됐다는 건 고정이 돼 있고, 그럼 이때 이 K가 움직인다는 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라 라는 소리겠죠. 그럼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얘를 접하는 순간보단 내려가고, 이때 이 2분의 3,0을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는 될 건데 이때 얘보다는 올라가는 상황을 찾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 쓰면 다시 번호 1번, 2번을 구하면, 그럼 1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접한 상황이었잖아. 그럼 접한 상황은 수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같아요. 그럼 이걸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제곱 마이너스 2k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그러면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요.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왜? 중근을 가져야 될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었을 거고, 그럼 전개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은 0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사라져서 표현하니까 이때 k 값은 2가 나오겠네. 그럼 1번 상황에서는 k 값이 지금 2였고요. 그럼 2번 상황도 구하는데 2번 상황은 뭐였어? 2분의 3,0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요. 그럼 이때 k 값은 지금 2분의 3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k 값은 2분의 3이요. 근데 이 k가 뭐야?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얘보다 위로 올라가야 될 거고, 그리고 얘 y절편 2보다는 내려가야겠네. 근데 2분의 3이어도 결국 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2분의 3 이상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뭘 구해달래?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가장 작은 값은 2분의 3이요 이렇게 되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fx-1분의 x 플러스 1은 2x를 만족할 때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세요. fx는 하고서 꾸미는 게 아니라 f 인버스 3이 결국 나는 지금 이 값을 모르니 a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a가 3이 되는 걸 찾으래.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야? 얘가 2x 이 값이 3이 되는 x 값을 찾자고. 그럼 결국 x가 지금 2분의 3이 들어갔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f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 플러스 1 얘를 지금 계산을 할 거라는 거고, 그럼 이때 얘는 f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면 이때 얘는 지금 3 마이너스 2분의 지금 3 플러스 1이요. 그럼 얘는 결국 f 4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지금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3이니까 그럼 결국 이때 이 a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와 그 다음에 y는 지금 y가 k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지금 함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때 얘가 지금 뭐가 되게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조건과 대응 조건을 따로따로 항상 확인을 하랬고, 그럼 1대1 조건은 항상 그림으로 확인, 그리고 대응 조건은 우리는 지금 항상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로 확인을 할 거라고. 그럼 이 황동대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를 해석할 건데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인데 지금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여기다 그렸을 때 이때 지금 축이 2분의 5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겠죠. 근데 얘 지금 정의역을 보니까 k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결국 오른쪽 그래프가 남아라 라는 건 결국 k 값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서 1번 그림 조건 1대1 조건이 되려면 일단 2분의 5보다 k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내용에서 생각한다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공역이 y가 k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공역이었는데 얘 자체가 공역이랬으니까. 그럼 이때 지금 치역은 뭐야? 얘 k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y가 f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뭐야? 얘랑 같아야 된댔으니까. 그럼 이때 fk가
그럼 fk는 지금 k제곱 마이너스 5k인데 이게 지금 누구랑 같다? k 플러스 7과 같다 이렇게 써서 풀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k제곱 마이너스 6k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7은 0이고 그럼 이때 k 값이 지금 7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낸 걸 기억해 볼까요? k가 뭐하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이 아닌 7만 되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집합 x에서 x로에 정의된 함수 f가 세 조건 f3은 1이고 f4는 4고 f3의 3은 을 만족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었을 때 이때 f50의 1 그리고 f51의 2 그리고 f52의 3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야 g는 그다지 풀이할 필요 없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이때 x에서 x로 간댔으니까 1, 2, 3, 4에서 지금 1, 2, 3, 4로 갈 건데 이때 벌써 3은 1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4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줬대. 그런데 f3에 3번 합성한 거에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한 번 합성 그럼 2번 합성한 1, 2, 3, 4를 먼저 써볼 거고 그 다음에 3번 합성한 1, 2, 3, 4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이제 따져보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 f3에 3이 다시 3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얘가 지금 1로 갔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따져보면 그러면 이때 만약에 1이 3으로 갔다면 이렇게 따져볼까요? 그럼 1이 지금 3으로 갔다면 다시 3은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 결국 얘는 1이 1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3이 1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 3이 만약에 2로 갔다면 이렇게 따져볼까요? 그럼 3이 2로 갔으면 이때 세 번째 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아 얘가 3으로 가면 되겠구나. 아 이런 경우가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1은 2로 갔고 2는 3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뭐야? 결국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2가 다시 3으로 간댔고 3은 지금 1로 간댔으니까 아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세 번마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50번에 합성을 하래요 라는 거는 결국 이제 세 번마다 들어가니까 5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면 얘는 지금 16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F50은 결국 F 두 번 합성한 거니까 그럼 얘는 1을 구하세요. 그러면 51을 3으로 나눴을 땐 얘는 17에서 나머지가 0일 거니까 F51은 결국 그냥 F3에 지금 1값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 2값 구하세요. 그리고 52는 다시 3으로 나눠주니까 그럼 얘는 17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1이 남아요 이렇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F52는 F 지금 다시 한 번짜리 이때 여기서의 3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겠죠. 그럼 최종 마무리 지을게요. 두 번 합성한 거 했으니까 1이 지금 두 번 되면 1, 2로 갔고 2가 3으로 갔으니까 얘 값은 3 그리고 F3에 2 냈으니까 2가 3번 간다면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2가 다시 2로 가는 얘는 2 F3은 한 번만 해석을 했으니까 3은 1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6인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A는 1, 2, 3, 4, 5에서 정의된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이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깔아주는 게 뭐야? X랑 Fx랑 더한 값이 홀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 1과 F1을 더한 게 홀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군요. 결국 이거는 F1이 지금 홀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니 짝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겠지. F1이 짝수여야 되는구나. 쓰다 보면 2 더하기 F2는 지금 얘가 홀수가 되려면 아 F2가 홀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야? 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F 지금 1 그리고 F3 그리고 F5 얘네는 지금 다 짝수로 가야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2와 F4 얘네 둘은 결국 홀수로 가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어느 데에도 1대1 대응함수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 결국 1, 3,
5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짝수 지금 2, 4 중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두 가지 경우들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2와 4는 홀수 중에서 고르니까 홀수는 1, 3, 5 이렇게 해서 지금 얘네 세 가지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8이고 얘는 지금 9니까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줘서 8, 9, 72 결국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았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에서 보니까 합성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f2분의 1 값은 2분의 1이었을 때 함수 값인데 그럼 2분의 1이었을 때 함수 값은 1이죠. 그럼 얘는 결국 f1 값을 물어봤다고 볼 수 있고 f1이었을 때 함수 값은 0이요. 그럼 f1은 0이니까 결국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니은 방정식 fx와 그 다음에 는 x, fx는 x에 이때 모든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즉 fx와 y는 xy 교점.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때 1,1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될 거니까 얘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 지금 교점이 0이었을 때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구나 라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야. 디귿 해석해볼까요? f 서클 fx는 fx의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때 우리 앞에 쪽 회에서도 풀었지만 이럴 때는 fx를 우리는 a라고 치환해서 들어가자고. fx를 우리는 a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이때 fa는 일단 a랑 만나는 이때 이거를 생각하겠대.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기하다 보면 방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FA는 이때 Y는 X 얘랑 만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0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 특정한 어떤 알파에서 만난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때 A 값은 0 또는 알파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A가 뭐였다고? FX였다고. 그럼 마지막 FX가 0과 알파에서 만나는 X 값을 찾으세요. 그럼 FX가 지금 0에서 만나는 거는 그럼 fx가 0에서 만나는 거 색깔 다른 색 어딨니? fx가 0에서 만나는 즉 0에서 만나는 건 결국 0과 1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근은 0과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만나는 거는 즉 얘가 y는 x 얘가 지금 알파니까 이 알파에서 만나는 건 여기 값과 여기 값이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거를 알파 1이라고 한다면 얘를 알파 2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놓을 거예요. 알파 1 또는 알파 2 근데 쌤 이 상태에서 왜 알파 1, 알파 2로 났냐 계산을 안 하고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얘가 지금 대칭의 남수잖아. 어디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해서. 그럼 알파 1과 알파 2를 더한 거에 2로 나눠준 게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지금 합은 결국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합도 결국 1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이때 얘네들의 합은 결국 2가 됩니다. 그래서 합은 2입니다.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3명, 2명, 1명이 탈 수 있는 세대의 보트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보트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했고 한 보트에 어린이만 탈 수 없으며 아무도 타지 않은 보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보트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보트가 지금 A, B, C가 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3명이 탈 수 있고 여기는 지금 2명이 탈 수 있고 1명이 탈 수 있다고. 근데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라고 있으니까 어른과 어린이를 따로따로 태울 거면 어린이만 탈 수 없댔으니까 그럼 나는 먼저 어른을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이를 어떻게 태울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거야. 그러면 어른을요 결국 이때 A, B, C는 썼으니까 문자를 그러면 결국 D, E, F 이렇게 어른 3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어른을 1명씩 태우는 방법이 있겠죠. 어른을 먼저 태운다면 이때 D, E, F 이런 식으로 1명씩 태우는 방법 즉 그거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랬을 때 어린이는 그러면 G, H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이 2명이 한꺼번에 지금 A라는 보트에 같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어린이가 하나 그리고 E라는 보트에 타는 방법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어린이가 지금 여기서 타는 방법은
이때 한꺼번에 같이 타는 거니까 한 가지고, 이때는 여기 상태에서 G, D 이렇게 한 명씩 탈 때는 G와 D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때는 2팩토리얼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더해지면 여기는 결국 지금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이때 어린이 타는 이 방법과 얘를 곱해준 결국 6, 3, 18.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18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그럼 이번에는 한 명씩 타는 게 아니라 어른이 이제 두 명이 보트를 같이 타는 방법이, 지금 어른이 A 보트에 두 명이 타고 그 다음에 B 보트에 한 명이 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A 보트에 어른이 한 명 타고 B 보트에 지금 두 명이 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래 네 번째는 어른이 지금 D2에 이렇게 같이 타고 그 다음에 C 보트에 지금 혼자만 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를 배치를 다시 할 건데, 이때 여기의 상태에서 3명만 타야 되는 거니까 어린이는 한 명만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 지금 어린이가 지금 G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린이를 여기에 한 명 한 명 배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면 어른을 일단 A 보트에 2명을 태우는 건 3컨비네이션 2에 거기에 1컨비네이션 1, 그리고 어린이 2명, 얘네 둘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2팩토리얼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지금 2가 되니까, 그럼 이때 두 번째 방법은 6가지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어른을 먼저 태운다면 3컨비네이션 1에서 거기서 곱하기 2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이때 어린이는 이때는 지금 여기에 2명 꽉 차 있으니까 여기에 2명이 타는 G, D를 한꺼번에 모르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럼 이때는 한 가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근데 네 번째 방법을 찾은 걸 보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2명 탔고 여기에 1명 탔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는 1명밖에 못 타는데 어린이를 다 못 타죠. 그러니까 이 경우 4번 경우는 되지가 않겠네. 그럼 결국 나머지 얘네를 다 더해준 18과 그리고 6과 그리고 3을 더해준 값으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럼 이때는 결국 27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집합 A는 1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그때 N은 8의 배수만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야? 어차피 집합이 지금 조건지시법으로 돼 있으면 우리 원소날법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8의 배수인 8 그리고 16 그리고 8, 3에 24 그 다음 32 그 다음 40 48 그 다음 56 88에 64 89 72 그리고 다시 80 그리고 88 100까지 갖다 적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 96 여기까지 지금 적혀있는 이만큼이 있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내고 있어? 이때 이거와 집합 y는 0,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때 fn은 지금 n을 7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7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얘기를 하겠대. 그럼 7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한다면 이때 얘의 지금 함수값은 1이고 얘의 함수값은 지금 2, 얘는 3, 얘는 4, 얘는 5, 얘는 6, 그리고 이때 나머지는 지금 0 되겠죠. 그럼 다시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그리고 얘는 5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때 뭐 한다고?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게 하는 집합 x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는 형태의 정의역을 먼저 잡아달라는 거잖아. 그럼 정의역을 지금 어떻게 함수에 따라서 y 공역은 어차피 이 상태에서 0, 1, 2, 3, 4, 5, 6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럼 얘가 지금 하나씩만 대응이 되게 해달라면 결국 무슨 얘기야?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네는 무조건 이 중에 하나만 골라달라고. 그런데 0과 6이 되는 얘는 지금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48과 56은 무조건 고르되, 나머지 얘가 1로 가는 이 형태에서 지금 8 그리고 예를 들어서 64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그러면 결국 얘는 뭐야? 2, 얘네 둘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2, 그럼 나머지가 2인 것도 고르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러면 나머지가 3인 것도 두 가지, 나머지가 4인 것도 두 가지, 나머지가 5인 것도 두 가지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결국 32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fx는 루트 ax 플러스 b의 정의역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는 0,4를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야? 일단 여기까지만 끊으면 얘의 함수에 대해서 식을 a, b 값을 먼저 잡아달라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정의역이 0,4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 상태에서 fx가 지금 우리는 뭔지는 몰라도 루트 a의 지금 시작점이 4,4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때 얘가 지금 0,4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0,4를 대입해 봐도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4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4a요 이렇게 나올 거고, 제곱을 해주니까 16이 마이너스 4a요. 그럼 이때 a 값이 마이너스 4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들어가겠대. 그러면 일단 최종 알아낸 식이 fx라는 우리는 함수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16이었네요. 여기까지는 알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머지 좀 이어가 볼까요? 이 그래프의 제1사분면 위의 점 어떤 점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와 C라고 할 때 이때 선분 AB 플러스 AC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뭐야? 이제 이 상황을 보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럼 얘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시작점이 지금 4,0이었죠. 그러면 4,0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지금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형태의 그래프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때 여기 위에는 어떤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그럼 여기 점을 잡아서 이 점을 A라고 놓겠다고. 그럼 이 점에서 지금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만큼을 지금 B라고 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Y축에 수선을 내린 여기를 지금 C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근데 AB 플러스 AC의 지금 최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보려고, 그러면 이 A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선생님 보면 t,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간다면 t, 얘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4t 플러스 16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선분 AB 플러스 AC를 지금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선분 AB는 지금 Y 좌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4t 플러스 16, 그리고 선분 AC는 얘의 X좌표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럼 이때 얘는 지금 플러스 T요 이렇게 되는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의 최대값을 물었는데 나는 지금 이거 갖고 수식 계산이 좀 힘들어. 그래서 이때 선생님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거를 는 K라고 놓고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자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두 점의 좌표라고 보기도 힘들어서. 그럼 얘를 는 K라고 놓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선생님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얘를 는 K라고 놓으면 이때 나는 지금 얘를 T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하고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우리는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다.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을 풀 거니까 양변을 루트만 남겨놓고서 일단 넘겨줘서 루트를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k-t고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16이 이때 k제곱에 마이너스 2kt 거기에 지금 플러스 t제곱인데, 선생님 누구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이면 t에 대한 2차식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t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 t 그리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이때 왜 선생님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해요 라고 하면, 이 t가 지금 뭐를 잡았냐면 얘의 좌표를 잡았단 말이야. 근데 좌표는 실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즉 나는 얘가 지금 실수, 즉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얘가 지금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생각을 해줄 거야. 근데 그 실근이 지금 어떤 조건에서 가져야 되냐면 0, 이 t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1사분면에 있으니까 이때 이 t 값이, 즉 다시 여기서 좀 더 줄여줘 보니까 실근의 조건인데, 이때 근이 0과 4 사이에 존재할 조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여기까지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0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뭐로 바뀌었느냐, 수상에서 했던 것처럼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이 0과 4 사이에 존재할 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아래로 내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만 보는 거야. 우리가 수상에서 지금 얘가 근이 0과 4 사이에 존재할 조건. 그럼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판별식을 사용했어야 되고, 두 번째 축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값의 부호를 따져서 마지막 답을 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거의 상황은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그래프를 먼저 그냥 대략적으로 그린다고 하면 근이 0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된댔으니까,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데 얘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0과 4 사이에 존재할 조건은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1번 상황이 있을 거고, 2번 상황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2번 상황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도 있을 건데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지금 0과 4 사이에 두 개의 근이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하는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그럼 결국 뭐야? 우리는 이 1, 2, 3번의 상황을 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더 조금만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상황은 뭐야? 이 상황에서 보면 축이라는 애가 지금 이때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k-2겠죠. 그럼 k-2가 지금 얘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은 데에 있을 때 이 조건에서 확인할 거라고. 그럼 이때는 굳이 판별식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둘의 부호가 다를 거니까. 근이 무조건 하나는 가질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경우에서 우리는 뭐만 확인해줘? 경계값 f0값과 그 다음에 f4값 얘만 지금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그럼 F0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 0, 0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이때 얘가 지금 0이었을 때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 4를 집어넣은 16 마이너스 8K 거기에 플러스 16 그리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이때 이 값은 지금 여기 1번 상황에서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얘를 풀었을 때는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얘에서 풀면 얘는 지금 k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니까,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4의 제곱이, 그럼 이때 k는 지금 4가 아닌 모든 실수겠죠. 근데 뭐야, 우리는 이 1번 조건, 이 조건에서 풀었으니까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다 보니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4는 아닌 모든 실수를 했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됐었으니까 1번 경우에서 나온 최종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첫 번째 답이었고요. 두 번째 경우도 따져보시겠죠. 두 번째 경우는 노란색이 됐으니까 노란색 갖고 확인하면, 이번엔 지금 축이 4랑 위치를 비교했었을 때 k4가 보다 k-2가 지금 크거나 같았을 때를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러면 이랬었을 때는 지금 이때는 뭐야? f0 값이 지금 k제곱 마이너스 16 얘는 그대로 똑같았을 건데 이때 이게 0보다 커야 될 거고, f4 값이 라고 했는데 f4 값은 아까 정리했더니 k-4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왔었겠죠. 근데 이 값이 지금 뭐한다? 0보다 작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의 답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k가 작거나 또는 4보다 컸었을 때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풀었을 때의 답은 이번에는 k는 지금 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나오겠죠. 여기는 근이 없네요. 그럼 뭐야? 결국 얘네들이 겹치는 건 여기 상황에서는 근이 없다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황 볼까요? 세 번째 상황은 뭐냐? 왜 지우개로 바뀌었어? 세 번째 상황에서는 지금 이 경우인데,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이때 얘가 지금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판별식부터 확인할 거고, 근데 굳이 판별식부터 확인을 할 건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계속 주체는 축으로 먼저 잡았으니까 지금 축이 2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 작았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때 여기서는 판별식을 먼저 확인을 할 거라고. 근데 판별식은 짝수차를 갖다 써도 되겠죠. 그럼 짝수차 공식을 갖다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지금 근이 두 근이라 같거나 아니면 0이랑 같아도 되잖아. 그럼 얘를 지금 k 제곱 마이너스 4k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거기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좀 더 내릴게.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니까 그럼 결국 얘는 지금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결국 k가
지금 어떻게 돼? K가 음수니까 곱해져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 F0 값과 F4 값도 확인을 할 건데 이번에 뭐예요? F0은요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F0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되고 4였을 때도 0보다 크겠죠. 그럼 4 집어넣었던 게 아까 K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얘를 풀었을 때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가 아니죠.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4보다 컸었을 거고 이때 여기서는 K는 4가 아닌 모든 실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됐어? K는 지금 6과 4 사이에 있잖아. 그럼 결국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걸 또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데 근데 뭐한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K는 모두 4가 아닌 모든 실수 있으니까 얘 한번 뻥 뚫려 있으면 되니까 결국 이번에는 겹치는 데가 여기겠네. 그러니까 4보다 크고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두 번째 답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뭐야? 결국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라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가 2보다 작거나 또는 K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답인데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했어? 이때 얘가 지금 뭐였어? AB 플러스 AC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놨으니까 K라고 놨으니까 이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럼 K가 가질 수 있는 여기서 최대값은 5만 되겠네요. 그래서 얘 답은 3번인 5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왜? 우리가 흔히 풀었던 뭐 산술기하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산술기하가 아닌 형태에서 이거의 수식 계산하려면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능K를 써놓고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그 능K를 썼을 때 누구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했는지 이런 문제를 보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fx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f 인버스 x는 g 4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킬 때 이때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우린 이 상태에서 지금 gx를 먼저 찾아줘야지. 그래야지 그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그리고 무슨 도형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gx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때 여기 상황에서 선생님 우리 gx 안에 4x-3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얘를 뭐 할 거냐면 얘를 지금 우리는 hx라고 먼저 치환을 해주고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일단 쓰여져 있는 게 뭐야? f 인버스가 g 결국 서클 h인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나는 지금 g만 보고 싶다면 gx만 보고 싶다면 양변에 똑같이 해줄 행동이 이때 h 합성이 얘가 없어지려고 h 인버스를 합성을 해줄 거면 뒤에 쪽에다 합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g는 f 인버스의 서클 h 인버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합성한 걸로 쓰재요. 그러면 뭐 합성을 먼저 하고서 얘는 지금 h 서클 f에 거기에 지금 인버스예요 라고 써진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h 서클 f를 먼저 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인버스를 씌워줘도 되겠죠. 그럼 h 서클 f는 결국 h 안에 지금 f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어가졌으니까 일단 h 서클 f라는 애는 4의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에 거기에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럼 얘는 결국 2x 거기에 지금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3이니까 2x 플러스 7이구나. 그럼 결국 2x 플러스 7에 이거의 역함수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셔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그럼 2x 플러스 7의 역함수를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뭐 y는 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때 우리는 y와 x를 바꿔서 y, 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지금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7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7 이게 지금 gx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 들어갔다고. 그럼 뭐야 이제 마지막 시킨 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 도형이 뭔지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x축과 y축이 됐으니까 x절편 y절편 찾아주면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7, x절편은 지금 7 나오시겠네. 그럼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얘로 둘러싼 부분은 여기 넓이. 그럼 밑변 길이가 7이고 높이는 2분의 7이고 거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지금 4분의 49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3, gx는 지금 조건식 함수로 쓰여져 있대요. 근데 이때 g서클 f2 값과 그 다음에 f서클 g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랬을 때는 선생님이 이때 항상 gx가 조건식으로 돼 있었으면 그래프를 그려주고 시작했는데 이 문제는 그려줄 필요가 없는 게 굳이 여기선 역함수가 없잖아. 그럼 고지고대로 그냥 집어넣으라 라는 거겠죠. g서클 f2를 구하자 라고 했었으면 결국 일단 f2 값 먼저 찾아주시고서, 그럼 f2 값은 지금 2분의 1에 거기에 곱하기 4에 더하기 3이니까 그럼 걔는 결국 5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G5 값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5는 위에 쪽에다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10-6이요. 이렇게 해서 얘는 4. 그러니까 첫 번째 얘 값은 4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F서클 G2 값을 구하세요. 그럼 나는 또 G2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G2인데 2도 뭐야? 결국 G1 값이었네요. 이때 1 값은요 라고 했으면 1 값은 지금 얘보다 작은 데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럼 얘는 결국 F 마이너스 2 값 찾으라는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도 제곱해봤자 4 더하기 3이니까 얘는 5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5예요.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5는 결국 9입니다. 이렇게 답 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x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유리함수인데 1,2를 지나간대요. 그럼 대입할 준비. 근데 두 번째 보니까 f랑 f 인버스랑 같을 때라고 했어. 그럼 뭐야? 우리 유리함수는 웬만하면 역함수를 그냥 먼저 구하자고, 역함수가 나오면. 그럼 f 인버스 x는 이라고 쓰다 보니까 이때 분모에 있는 x와 분자에 있는 상수항은 그대로 남겨놓고, 이때 여기 쪽 분모에 있는 상수항과 분자에 있는 x의 개수를 부호를 바꿔서 써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a 값은 먼저 알고 들어가겠죠.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2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다시 fx라는 식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때 얘가 1,2를 지나간댔으니까 다시 대입하자. 이렇게. 그러면 f1 값을 집어넣으니까 이때 여기는 지금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6이랬으니까 그럼 b 값은 8이겠네요. 그럼 최종 fx식은 먼저 나왔네요. 그럼 fx가 지금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요. 이렇게 나왔고, 최종 f 마이너스 3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6 플러스 8,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4요. 이렇게 해서 답이 완성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점 1,3을 지나면서, 그럼 뭐야? 또 대입하라는 소리일 거고, 두 번째 y는 x-1에 대하여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하여도 대칭이다. 이 문장은 뭐죠? 얘네 둘의 교점이, 저 직선의 교점이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과 같다라는 걸 우린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뭐야? 선생님은 점근선의 교점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더 많이 써먹으니까 얘부터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결국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같아요. 그러면 2x가 지금 6이고 x는 3이요. 그럼 이때 지금 3, 될 거고,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3 집어넣으니까 얘 값은 2겠죠. 그럼 이게 지금 점근선의 교점. 그럼 점근선의 교점 분모가 0이 되는 지금 마이너스 c분의 d가 그 다음에 c분의 a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끌어낸 내용은 d는 마이너스 3c요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a는 2c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다시 이 상황에서 fx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 fx가 지금 c라는 문자로 최대한 꾸밀 수 있게 cx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c분의 거기 상태에서 ax인데 a가 2c였으니까 2cx에 플러스 b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뭐야? b도 좀 어떻게 꾸며주는 방법이 1,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1,3을 대입하니까 f1은요 라고 집어넣으면 이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c분의 여기는 지금
1 집어넣었으니까 2C 플러스 B가 얘가 지금 3이요. 이렇게. 그럼 2C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C고 그럼 B는 지금 마이너스 8C였겠네요. 여기까지 알아냈겠네. 그럼 뭐야? 지금 B 대신 마이너스 8C가 들어가면 뭐야? C 다 약분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fx가 지금 C가 약분된 이걸로 끝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최종 f7 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7 마이너스 3분의 14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7 마이너스 3은 4고 14 마이너스 8은 결국 6이 되니까 그럼 얘 답은 2분의 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요 27개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다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는 1 바로 다음에는 무조건 3이 와야 된다. 1 바로 다음엔 3이 와야 되고 2 바로 다음에는 1이나 3이 올 수 있고요. 3 바로 다음에는 1이랑 2랑 3이 올 수 있대요. 이거를 학생들 시험 시간에 나는 무조건 곱하기로 풀 거야 무슨 순열 조합 쓸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문제를 못 풀었을 거고요. 그냥 이거는 시킨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세 자릿수 만든댔잖아. 그럼 세 자릿수에 만약에 1이 왔었을 때 그리고 세 자릿수에 2가 왔었을 때 세 자릿수에 3이 왔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냥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나는 과감하게 풀 거야 했었으면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1 다음에는 무조건 3이 와야 된대. 그럼 얘는 1 다음에 무조건 3이 와야 된대. 근데 3 바로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 1 또는 2 또는 3이 와야 된다고. 그럼 1, 2, 3 이렇게 오니까 그럼 100의 자리가 1인 수는 결국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찾았으면 됐단 말이지. 그럼 다시 보니까 2 바로 다음에 1 또는 2가 와도 된대. 그럼 1 또는 2가 와야 되고 근데 1 다음에 무조건 3이 오랬었고 근데 2 다음에는 1 또는 3이 와야 된댔으니까 1 또는 3이 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2 다음에는 지금 1 또는 3이 와야 되는구나. 1 또는 3이 와야 되고 그럼 이때는 1, 2, 3이요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럼 3 다음에는 바로 뭐가 와도 된다고? 1, 2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3이 와도 된다고. 그럼 1 바로 다음엔 무조건 3이 와야 되는데 2 바로 다음엔 아까 1과 3이 와야 된댔으니까 1 또는 3이 와야 되고 3 바로 다음에는 1, 2, 3이 와야 된댔으니까 1, 2, 3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6가지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경우는 결국적으로 6가지, 4가지, 3가지를 합친 13가지요. 이렇게 과감하게 가지치기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준 거라고 경우의 수에서.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0,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 x는 0, 1, 4일 때 이때 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학생들 시험 때 보다 보면요. 이런 조건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조합이나 순열을 쓰는 게 아니니까 경우를 일일이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0이었을 때 x가 0이었을 때 식은 f, 서클 f, 0 거기에 더하기 f, 인버스 0 이 결국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얘기해 줬대. 근데 우리 지금 함수가 0, 1, 2, 3, 4, 5, 6에서 0, 1, 2, 3, 힘들어. 4, 5, 6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더해져서 0이 되려면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이것밖에 없겠죠. 이 첫 번째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럼 f 인버스 0이 0이어야 된다는 건 f0이 0이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즉 이 x가 0을 집어넣는 거는 f0이 0이라는 걸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두 번째 x 대신 1도 집어넣어도 된대요. 그러면 이때 f 서클 다시 f1 값이 거기에 더하기 f 인버스 1을 집어넣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1을 집어넣을 때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뭐 한댔어? 얘가 1대1 대응이라며. 그럼 1대1 대응이면 결국적으로 얘가 지금 만약에 0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f0이 1로 가야 되는데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해주는 내용은 뭐야? 이때 이번에는 얘는 지금 1 더하기 1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얘가 1이고 1이어야 된다. 그럼 결국 f 인버스 1이 1이라는 거니까 그럼 f1도 1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내용은 f1이 또 1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깔아준 거라고. 1은 1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4도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f 지금 서클 f 4에 거기에 더하기 f 인버스 4가 지금 몇이 되게 만들어 달래? 이번엔 8이 되게 만들어 달래.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8이 되는 방법은 얘랑
얘랑 더해서 8이니까 남은 숫자 2, 3, 4, 5, 6 중 더해서 8이 될 수 있는 방법은 2와 6의 합이 되거나 또는 3과 5의 합이 되거나 또는 5와 5와 그다음 4와 4의 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와 3의 합이거나 또는 6과 지금 2의 합이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 4, 4는 왜 잡아줘요? F 인버스 4가 만약에 4로 갔어. 그럼 F4는 4니까 F4는 4요. 이렇게 해서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를 갖다 어디다 같이 맞출 수 있느냐? 여기 경우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지. F3 플러스 F4가 9다라는 이 조건에서. 그러면 F3 플러스 F4가 이번엔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여기다가 스스로 맞춰주면 된다고. 그럼 이번에는 더해져서 9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더해져서 9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때 예를 들어서 2는 없고 3과 6 3, 6이거나 또는 4, 5거나 5, 4거나 6, 3이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를 이제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되게 귀찮은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경우에서 확인을 할 건데 첫 번째 이 경우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포커스는 여기다 맞춰줄 거예요. 왜? F 인버스 4가 6이라면 우리는 이때 F 6은 4라는 건 먼저 알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화살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F6이 지금 현재 4로 갔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F6이 4로 갔대.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같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얘는 6은 안 될 거라고. 얘네가 가질 수 있는 6값은. 그럼 6을 제외한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5, 4거나 4, 5거나 이렇게 지금 4를 제외해야 되는 거죠. 4를. 그럼 4를 제외해 준 됐으니까 선생님 지금 뭘 쓰고 있는 거니? 4를 제외해야 된댔으니까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건 6, 3이거나 아니면 3, 6으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 F6이 벌써 4로 갔으니까. 그럼 여기 상황에서 생각할까요? 이때 지금 F4가 3으로 갔다면 그럼 이때 이제 F4가 3으로 갔고 F3은 6으로 갔다면 그럼 F3은 6으로 갔다면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F4가 3으로 갔으니까 얘는 지금 이 식은 F3은 2로 가야 돼요. 그러는데 3은 벌써 6으로 갔잖아. 그럼 결국 이 경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 지워졌고 다시 방금 그렸던 선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시 확인하자. 그럼 이번엔 뭐야? F4가 6으로 갔대. 그럼 F4가 지금 현재 6으로 갔고 그 다음에 F3은 3으로 갔대. 그럼 F3은 3으로 갔대. 그럼 여기서 다시 보면 F4가 6으로 갔댔으니까 얘는 F6이 2로 가야 되는데 벌써 6, 4로 갔었잖아. 그러니까 이 1번 경우는 아예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번 경우는 아예 없애고 다시 시작.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럼 두 번째 이 경우에서 따진다면 이번에서 얘가 말해주는 거는 그러면 F5가 4로 가야 돼. 그럼 뭐야? 또 Y값이 4를 가졌는데 이때 5는 없으니까 이때 또 4를 갖는 얘네 둘을 제외한 얘는 6, 3 또는 3, 6 또 확인을 해보시겠죠. 그럼 F4가 지금 이 그래프를 또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 F5는 현재 4로 갔었고 그리고 F4는 3으로 갔고 그리고 F3은 현재 6으로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F4가 3인 경우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F3이 3으로 가야 되는데 뭐야? F3 벌써 6으로 갔잖아. 그럼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F5가 4인 경우 이 경우만 지워냈고 다시 여기 지워내고서 시작. 이번엔 F4가 6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가 될 건데 F5는 4로 갔고 F3은 3으로 갔고 그리고 F4는 현재 지금 6으로 간 상황에서 그때 뭐야? F6이 3으로 가냐? F6은 3으로 가면 1대1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얘도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안 되니까 이것도 제외 이렇게 해서 또 지워졌어요. 그럼 열심히 지워놓고 또 시작을 합시다. 그럼 세 번째 경우 여기입니다. F4가 4고 4였을 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또 4를 제외한 값인데 아니죠. 얘가 의미하는 건 F4가 4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4여야 되고 얘가 5였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F4가 4였고요. 그럼 F4가 지금 현재 4였고 그 다음에 F3이 5로 갔어요. 그럼 F3은 5로 갔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겠죠.
아 근데 여기서 뭐였어? 아 쌤 여기 빼먹었었는데 F4가 4가 아닐 때 문제는 꼼꼼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럼 뭐야? 세 번째 경우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벌써 지워놓고 시작했어야겠네. 미안해용. 여기도 지워놓고 시험 냈는데 문제를 끝까지 다 안 읽어서.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 경우 따지겠습니다. 이때 네 번째 경우는 F 이번에는 4가 F3이 4예요. 이렇게 좀 말해주는 문장이 되겠죠. F3이 4예요. 그럼 F3이 벌써 4라면 얘가 지금 벌써 4여야 되고 그럼 얘는 5로 가는 경우를 이걸 따져봐라 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볼까요? F3은 4로 갔고요. 그 다음에 F4는 5로 갔대요. 그럼 F4는 현재 5로 갔어요. 이렇게. 그럼 뭐야? F4가 5랬으니까 이때 F 얘는 5가 되는 거고. 그럼 F5가 5로 가냐라고 질문했는데 F5가 5로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1대1 대응은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도 또 안 되겠어요. 또 지워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여기 쪽에서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 다시 마지막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이번에 F2가 4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또 4를 제외한 얘가 6, 3이거나 아니면 3, 6이거나 따지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하면 F2는 현재 벌써 4로 갔습니다. F2가 4로 갔어요. 그럼 F2가 4로 갔는데 그럼 이때 F4는 지금 3으로 갔고요. F4가 3으로 갔고 그 다음에 F3은 6으로 갔대요. 그럼 F3은 6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랬었을 때 이때 뭐야? F4가 3으로 갔으니까 그럼 이때 얘는 지금 F3이 되겠죠. 근데 F3이 6으로 갑니다. 아 맞는 말이죠. F3이 지금 6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는 될 거란 말이야. 아 쌤 이 경우는 일단 성립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형태를 본다면 얘도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급하게 지금 저거 마지막 하나만 보려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2, 3, 4, 5, 6 2, 3, 4, 5, 6 얘를 지금 그려봤는데 마지막 이 경우에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F2는 현재 4로 갔어. 2는 4로 갔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뭐 2, 6 이렇게 됐을 때 F2가 4였을 때 그럼 이때 얘가 지금 F4가 만약에 6으로 갔대. F4가 6으로 갔어. 그럼 F3은 3으로 가야 되겠죠. F3은 지금 3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F4가 6으로 왔으니까 F6이 되는데 6이 6으로 가면 1대1 함수 안 되잖아. 아 그럼 결국 이 경우는 안 되니까 얘가 되는 경우는 여기 그림 이 그림 하나다 이렇게 해서 아 완성을 했구나.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아 기쁘다. 그럼 이제 마지막 확인할까요? F2 값이랑 그 다음에 F5랑 F6을 더한 걸 구하라고 했는데 F2 값은 지금 마지막 어디로 갔어? 4로 갔죠. 그러니까 F2 값은 4이고 그 다음에 F5와 F6을 더한 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보니까 5와 6은 체크가 된 게 없어. 근데 남은 거는 지금 2와 5만 남았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어디로 가든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얘네가 2, 5로만 가야 되고 그럼 얘네들의 합은 결국 7로 변동이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7이요. 그럼 마지막 얘네 둘이 곱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최종 답은 28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네. 작년에 만년고 1학년 학생들 시험 문제 푸는데 좀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고생은 해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험지를 갖고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